데가 보이는데 바로 파묵칼레입니다. 파묵칼레는 목화의 성이란 뜻이고 정말 목화송이가 재어져 있는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오면서 구경합니다. 파묵칼레와 히에라폴리스를 합쳐서 산책을 하려면 정면 주차장보다는 남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먼저 히에라폴리스를 걷고 내려가면서 파묵칼레를 관람하는 편이 사람도 적고 편리합니다. 지금 남문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네, 남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굉장히 많네요. 네, 사우스 게이트 앞에는 번역했을 당시에 히에라폴리스의 그림이 있고요. 여기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기원전 190년경 페르가몬의 왕 에우메네스 2세가 건설한 고대 도시인데요. 도시 이름은 페르가몬의 왕가의 시조 텔레푸스의 부인 히에로에서 따온 것으로 성스러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에페수스, 베르가마 등 같은 시대의 대도시가 무역 이점 때문에 대부분 해안에 위치한 것과는 달리 히에라폴리스는 내륙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천수를 이용한 질병의 치료와 휴양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비잔틴 시대를 거치며 번영했는데 전성기에는 인구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와 축제, 스포츠 경기가 이곳에서 열렸으며 원형극장, 도서관이 속속 건립되어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카라칼라, 발렌스 등 로마 황제가 이곳에 다녀간 기록이 있으며 비잔틴 시대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대교구로 승격되었습니다. 12세기 셀주크 투르크가 이곳을 점령한 뒤 파묵칼레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도시의 명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을 것 같던 히에라폴리스의 번영은 1354년 이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한순간에 막을 내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887년 독일 고고학팀의 발굴로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전반기 루트입니다. 남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매표소를 통과하면은 먼저 만나는 것이 남쪽 비잔틴 문입니다. 조금 올라가서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있고요. 좀 걸으면은 클레오파트라 풀이 보입니다. 다음은 하데스 신전이고요. 다음은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원형극장이 보이고요. 원형극장에서는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필립 순교 성지 및 묘지를 보고 그 일로 다시 내려와서 쭉 아폴로 신전을 지나서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만나게 됩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서쪽 부분 산책을 시작합니다. 히에라폴리스 탐방을 시작합니다. 예, 지금 히에라폴리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6년 전 왔을 때 그 입구하고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강개가 무량한데 관광객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원형 경기장 앞으로 고동색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위에는 클레오파트라 풀입니다. 입장객이 엄청 많네요. 줄지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풀입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 단해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수영장은 따뜻한 이 미네랄이 풍부한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기분 좋게 휴식과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풀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풀장 주위를 돌면서 고대 건축물의 잔해가 깔린 수영장에서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무척에서 일가족들이 앉아있는데 되게 행복한 표정입니다.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이분 가장 편안해 보이시는 분입니다. 연중 무휴고요. 개인 수영복은 지참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니까 바쁜 시간을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아테네 성액이 둘러싸고 있는 이 플루토니오는 최근 발굴을 통해 이곳은 지하 세계의 신인 플루토와 그의 신부 페르세포네에게 바쳐진 신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여기에 있는 동굴 앞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고 위험한 가스가 방출되는 의식을 묘사했는데요. 동굴 위에는 자석이 있는 극장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신도들은 의식과 황소희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지하세계의 입구로 여겨졌습니다. 플루토를 숭배하는 사제들이 동굴에서 나오는 가스로 황소를 질식시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화산학자들은 파묵칼레 온천을 만드는 동일한 지질활동이 여기서 유해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원형 대리석 건물인 톨로스가 있고 샘물을 담는 2개의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세계의 왕에게 그리스어로 헌정하는 비문이 새겨진 아치가 있는 동굴 입구는 2014년 이탈리아 고고학 사절단위에서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것은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다양한 조각품들, 플루토의 거대한 조각상, 뱀 조각상, 입구를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 헤르베루스 조각상입니다. 이 성역은 헬레니즘 시대인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지어진 다양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동굴은 파묵칼레 테르말 스파 리조트의 호수로 흘러드는 온천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신전을 봤지만 하데스 신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기했고요. 아폴로 신전터입니다. 아폴로 신전은 플루토니온을 포함한 넓은 면적에 펼쳐져 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내려오는 길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멀리서만 보고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폴로 신전 유적은 기원 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 후 1세기에 만들어진 기둥 머리 장식을 포함한 초기 건물의 파편은 현재 히에라폴리스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원형극장은 앞으로 파묵칼레와 맑은 셀주크 평원을 바라보면서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원형극장은 2세기경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처음 건설이 되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재정 압박이 아주 심해서 건축에 사용된 석재는 도시 북쪽의 헬레니즘 시대부터 있었던 작은 극장에서 조달했다고 합니다. 무대 건물은 3세기 세프티무스 세베르스 황제 때 완공되었고요. 45줄의 객석의 최대 수용 인원이 10,000명이었다고 하네요. 무대의 벽에는 아르테미스, 아폴론 등의 신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조각은 사실은 모조품이고요.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원형극장은 페르게의 시대의 원형극장과 동일한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원형극장은 에페소스의 원형극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규모는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히에로폴리스의
전경이 눈에 보입니다. 네, 여기서 병을 고치고 치료를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많은 원혼들이 묻혀있는 네크로폴리스입니다. 네, 그리고 뒤로는 저 멀리 보이는 성 빌립보 순교당이 있고요. 네, 수많은 석관들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죽음의 도시 네크로폴리스입니다. 파묵칼레를 두고 좌측으로 있는 쪽은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고요. 우측에 있는 건물이 원형극장, 그 다음에 각종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히에라폴리스 와본 히에라폴리스와 똑같은데요. 앞에 편의시설과 상호는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말라서 파묵칼레에 그 찰랑거리는 투명한 빛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지금 달라진 면이고요. 그렇지만 히에라폴리스 언덕에 올라보면은 이 네크로폴리스를 거쳐오는 바람의 냄새와 그 고대인들의 사연들은 빗속에 들리는 듯합니다. 마지막 연명치를 위해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필사의 노력을 했던 그런 많은 고대인들의 회한과 또 기쁨과 실망과 탄식들이 바람에 실려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언덕은 항상 이렇게 올랐을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2000년 안 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언덕에 부는 바람은 그러한 생각들을 저에게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원형극장에 있는 언덕에 올라서 보면은 그 주위의 모든 구조물들이 다 보이는데요. 저 왼쪽 언덕 위에 두 개의 비잔티 시대의 건축물이 보이고요. 오른쪽 가까이 보는 건물은 성 빌립보 순교성당입니다. 중간에 파묵칼레가 보이고 있네요.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남문 주차장 입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묵칼레의 하얀 덩어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원형극장 앞에는 수없이 많은 잔해들이, 제짝을 찾지 못한 잔해들이 군데군데 모여져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성 빌립보 순교당이 있고요. 저 위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네,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서 산 위로 올라가면은 성 빌립보 관련 유적지가 나옵니다. 히에라폴리스 뒷산에는 5, 6세기에 세운 성 필립보 순교 성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사도 필리포는 여기서 전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바퀴 때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긴 필리포의 무덤인데요. 유해는 여기 없고 6세기에 로마로 옮겨져 12사도 대성당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필리포 유해가 여기 있었을까요? 무덤을 떠나 순교 성지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탑 같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파운틴입니다. 순교 성지에 도착하기 전 몸과 마음을 씻는 장소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면 순교 성지를 만나게 됩니다. 히에라폴리스 유적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성 필리포 순교 성지입니다.
여기는 히에라폴리스 인류학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로마 시대 때 욕장 건물을 개조해서 3개의 전시실을 꾸며 놓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당시 목욕탕 쪽으로 들어가던 수로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고대 유물 속에서 이러한 멋진 유물을 보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1 전시실인데요. 주로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 아프로디시아스에서 발굴된 각종 부조와 대형 석관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전시실에는 4000여 년 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고요. 제3전시실에서는 이곳 원형극장에서 주로 장식되었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로마 시대 유적을 많이 본 분들이라면 굳이 꼭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유물 자체보다도 고대 로마 시대 하맘 건물에 꾸며진 박물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유적들이 원형극장의 앞에 부대 부분을 장식하던 프리즈와 각종 조각들입니다. 다행히 외부로 반출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전시가 되는 것을 보니 반갑습니다.